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개발 파트 마무리하고요. 관리 마케팅 한 다음에 감정 평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83페이지로 가죠. 383으로 가시면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부동산 개발이죠. 부동산 개발로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온다면 우리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별표 3개짜리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가성비가 좋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가격 대비 품질이 너무 좋다는 얘기인데, 자, 383에 가시면은 383과 넘기시면은 384페이지 딱 두 페이지죠. 이 두 페이지를 우리가 마스터 하시면 딱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90%예요. 별표 3개짜리인데요. 민자 유치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여기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에요. 사업 방식.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나 터널, 교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기숙사, 군인 아파트 이런 이제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같은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민간 자금을 적극 유치해서 민간이 건설해서 기부 체납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전하고 뭐 정부한테 리스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나와 있는 거는 BTO와 BTL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BTO와 BTL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진다면 이 빌드라는 것은 건설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일본에 가시면은 사업 시행자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건설이라는 단어가 있죠. 건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주무관청, 우리가 국가한테 양도하죠. 이게 트랜스퍼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운영합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고 이제 다음 페이지 제가 다시 또 체크해 드리겠는데, 자, 이건 수익형이에요. 수익형이어서 고속도로나 터널을 얘기합니다. 고속도로나 터널. 그래서 보통 교통시설이거든요. 교통시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TL 방식은, 그러니까 이 교통 터널 지나게 되면 통행료를 받잖아요.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 기반설의 건설의 사업 방식을 얘기한다. 자, BTL 방식은 민간이 SOC 시설과 공공시설 건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건립이 건설하고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건립이고, 자, 이거를 정부나 지자체한테 넘겨요. 자, 넘기는 게 이제 우리가 넘기고라고 돼 있죠. 넘기는 게 트랜스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나 지자체 일을 임차하죠. 임차, 리스죠. 자, 이건 수익형이 아니라 임대형이에요. 임대형. 그래서 임대형이기 때문에 자, 학교라든지 학교에 기숙사가 있죠. 기숙사. 그러니까 초등학교 신축 사업 같은 거 이제 왔었거든요. 감자평가 시험제. 그 다음에 군인 아파트 같은 거. 자, 얘는 이제 교통시설이 아니라 교육이나 문화나 복지시설을 얘기하죠. 복지시설.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BTL 방식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정부한테 리스료를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넘기셔서 그 박스가 중요하긴 한데요. 이 박스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고, 다른 것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번입니다, 여러분들. 순서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BOT 방식을 제가 순서를 체크해 드리고 있지만 직접 시험장 가셔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특정 프로젝트의 시설을 건설이라는 게 있죠. 이게 빌드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가 운영이잖아요. 건설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는 양도합니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은 BLT잖아요. 그래서 BLT 방식이다. 자, 이건 어떻게 돼요? 건설하고 리스하고 양도하죠. 그래서 건설하고 리스하고 양도한다.
요거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은 자세히 보시면요. T가 없어요. 기부채납은 안 하죠. 그래서 이제 BOO입니다. 그래서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하죠. 그래서 건설하고 소유하고 그다음에 운영합니다. 트랜스포가 없죠. 자, 그러면은 그 위에 박스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편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냐면 건설량도 운영은 딱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고속도로나 터널 지나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거 나오면 BT5를 찍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약간 편법입니다, 여러분들. 편법을 가르쳐 드리면은 자, 갑니다. 버스랑 택시가 터널을 지나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사용자의 시민의 사용료로 가고요. 자, 수익률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수요 예측이 또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이 따르죠. 목표 수익률 달성을 사후에 결정하고 민간 사업자가 수요 이용 부담을 챙긴다는 거는 부담한다는 거는 수요 예측이 좀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난다. 부담한다는 거고 BTL 방식은 건립하고 넘겨서 임차하죠. 그러면 임차한다는 건 뭐예요?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는 어려운데 정부의 시설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사전에 민간의 목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교통시설처럼 수요가 얼마만큼 지나갈 거냐는 수요 예측을 할 필요는 없죠. 민간 사업주의 수요 위험을 배제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발 파트를 마쳤는데요. 개발 및 관리로는 개발이 가장 유력해요. 그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관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파트입니다. 개발은 여기 마치고요. 관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관리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 파트 우리가 문제 비중이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특히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제가 요 강의를 끝난 다음에 기출 문제를 갈 거거든요. 기출 문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임대차의 비율 임대차는 제가 기출 문제 계산 문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강의에는 문제는 제가 해드린 건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이론을 먼저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계산은 기출 문제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계산 문제가 안 나오다가 처음 나오고 또 작년과 재작년에 나왔어요. 비율 임대차가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기출에서 해드리고 어디서 나온지를 체크해드리고요. 부동산 관리로는 나온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거는 유지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자, 유지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변화를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지라는 게 있고요. 특히 이제 보존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건요. 자, 여기서 제목에다가 부동산 관리인데 위탁 관리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건 뭐 별표 정도는 아니고요. 위탁 관리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위탁 관리로 이제 가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목 위주로 좀 가져가시면 돼요. 인구가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건물이 저층화돼요. 고층화돼요. 건축 기술이 발달하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야겠죠. 자, 부재 소유자의 요구는 자, 대량으로 어느 지역에 임대를 하는 임대인이 너무 많은 것을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또 부재 소유자는 그 지역에 소재하지 그 지역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 요구하니까 당연히 위탁 관리를 맡길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넘기시면요. 자, 이제 그 관리에 본격적으로 이제 별표를 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동산 관리의 분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험이 나와요. 부동산 관리의 분류에서 첫째 스타트를 끊는다면은 제목이 복합 개념의 관리가 있잖아요. 자, 이거 스타트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관리. 복합 개념의 관리다. 복합 개념은 법경기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법률, 경제, 기술.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법률 쪽은 우리가 그 민법에서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보존 관리가 법률 쪽이고요. 자, 경제적인 것은 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높게 하고 비용을 적게 하겠죠. 그래서 경제적은 우리가 경영 관리라고도 합니다. 경영 관리.
그래서 순수익을 극대화시킨다. 순수익을 극대화시켜 나오면 자, 이거 찍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과 기술적을 이제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안에 있는 세부적인 것 말고 먼저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를 바꿔놓을 수 있으니 각각 그 의의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적 관리는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의 복합 개념이 어떤 전체의 넓게 보는 광의에 대한 관리라고 하면 이 기술적은 협의의 관리예요. 좁게 보는 관리죠. 그래서 기술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이나 기능적인 하자 유무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이 금이 간 것을 물리적인 하자라고 하거든요. 물리적인 하자. 물리적인 하자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는 나중에 이제 기능적 강가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후수를 할 텐데 감정평가에서 기능적인 하자예요. 그럼 이런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건 기술적 찍으셔야지 경제적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의만 갈게요. 법률적은 보존이기 때문에 항상 법률과 여러 가지 관계 이런 법적인 게 나오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권리 분석 조정 이런 거 다 나오면 우리가 법률적인데 특히 계약 관리가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 계약을 하려면 계약법을 알아야 되죠. 그럼 계약에 나오면 무조건 법률적 관리를 찍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은 경영. 자, 순수익을 합리적으로 산출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뭐 수지 관리, 회계 관리는 누가 봐도 경제적인데요. 인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고 인력을 잘 뽑는다는 게 인적 자원이 중요한 게 자, 예를 들어서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축구 선수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구고 옛날에 이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몸값이 높았잖아요. 자, 몸값이 만약에 뭐 몇백억이다라고 한다면 그 몸값에 대한 가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구단이 매출액을 올린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매출을 그 사람이 20억이 연봉이지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이 막 1000억을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 거는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은 어떻죠? 오른쪽에 협의의 관리고요. 물리적, 기능적 하자 나오면 경제적 찍으시면 안 됩니다. 사전적 예방 행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토지 같은 거와 건물,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잘 나오거든요. 자, 이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는 우리가 인접성에 의해서 29번지가 있고 30번지가 있으면 갑돌이도 모르는 사이에 얘가 을돌이한테 경계를 침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 경계를 측량해야 되잖아요. 보통 측량사가 하잖아요. 경계 측량은. 그래서 경계를 측량한다 나오면 이건 기술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경계를 확인해서 경계 측량은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거기서 위생 관리 같은 거는 화장실 청소 관리고요. 설비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어떤 기구에 대한 운전 보수 설비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안이라는 것은 이 안자가 안전 대책이에요. 자, 그래서 건물에 불이 날 수 있잖아요. 화재 보험이나 재해 보험에 가입해야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보전 관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 기법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셨으면 해요. 자, 위생의 위, 설비의 설, 보안의 안, 보존의 전. 그래서 위설 안전으로 암기하시면 요건 약간 편법 야매인데 자, 우리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 선은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위설 안전으로 좀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39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외와 연결을 좀 해볼게요. 397로 가시면 얘가 복합 개념의 관리라고 했다면 얘는 내용에 대한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영역이 더 중요해요. 영역. 자, 이 범위죠. 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부동산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소유자예요.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부동산이 많습니다. 건물도 몇 개 있고요. 뭐 주택도 몇 개 있고 상가, 토지 엄청 많죠. 그럼 얘는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산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적극적이에요. 하나의 투자 관리로 이제 볼 수 있으면서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고요. 어떤 가치를 증진시키는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자산, 우리가 AM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틀을 본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아주 장기적 전략적으로 잘 타는 엘리트들을 뽑아야 되죠. 근데 얘가 다 관리할 수 없어서 관리자를 둬요. 자, 예를 들어서 A 부동산만 관리하는 사람을 둡니다. 그럼 이건 자산보다는 프로퍼티라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매니지먼트 관리예요. 부동산만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아직까지는 얘 예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부동산만 관리한다. 그래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요 PM이라는 건 또 재산 관리라고도 나왔었거든요. 재산 관리. 자, 근데 이제 여기에 화장실 청소 같은 거는 외주를 주죠. 그래서 에너지 관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시설 관리입니다. 자, 시설은 그냥 단순 업무예요. 말 그대로 시설 운영에 대한 게 글씨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얘는 FM이라고 하고 이 시설이라는 자체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네 가지를 암기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관리죠. 자, 위설 안전을 암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외주랑 에너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너 청소해. 그럼 짜증내겠죠. 왜? 이렇게 해서 맞히시면 되는데 요 두 가지의 예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보죠. 자, 자산관리.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고요.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편법으로 자산은 지읒 들어가니까 적극적 지읒 들어갔죠. 그 다음에 시설 시옷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소극적입니다. 소극적.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자산은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고 부동산 가치를 증진, 그 다음에 적극적까지가 키포인트고요. 예제가 나옵니다. 자, 하나의 투자 관리예요. 투자를 잘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모색이라든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재투자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입 매각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얘랑 바꿔서 나오는 게 시설입니다. 자, 시설은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한다라는 게 들어가죠. 이게 이제 유지하는 거고요. 자, 아까 위설 안전이잖아요. 위생, 청소입니다. 설비, 운전보수, 위설, 안, 방범 밤제가 보안이거든요. 자, 보조는 빠졌고요. 에너지랑 외주 관리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외에 이렇게 암기하시고 부동산 관리는 아직까지는 예제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물 임대차 관리니까 그냥 부동산의 임대 및 수지 관리다. 이렇게만 잡아줬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97페이지로 가시면 자, 얘네들도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별표가 3개짜리지만 가장 강력한 건 관리 방식에 의한 구분이 가장 저는 유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수님 왜요? 다 중요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별표 3개짜리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누가 중요하나요? 라고 하면 전 얘를 찍어요. 자, 왜냐면 우리가 관리의 3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3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관리의 주체입니다. 관리 주체.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럼 주체가 자기가 하면 자가 관리입니다. 자가 관리. 가장 오래된 방식이죠. 그래서 소규모 부동산이나 단독주택 같은 거. 근데 위탁 관리를 맡기는 게 아까 도시와 건축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하고는 위탁 관리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위탁 관리가 가장 진보된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가 관리를요. 우리가 직접 관리. 그럼 얘가 간접이 되겠죠. 또 외주를 준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응 들어가니까 이응 들어간다. 이게 다른 용어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직접, 자영, 자치관리라고 나오면 자, 위탁이 아니라 얘는 지읒 들어가니까 연결시키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위탁관리는 대규모 같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항상 여쭤보는 게 혼합관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교수님? 혼합관리는요, 두 가지를 혼합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법률과 경제. 자, 인감도장은 자기가 관리하고 금고도 자기가 관리하잖아요. 근데 성소관리는 보통 기술은 외주를 주는데 바꿔서 나올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이라는 건 예외가 있다는 거. 자, 혼합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일부하고 제3자한테 맡기게 되면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꼭 불이 들어가야 돼요. 불명확하다는 단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도기에 채택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자가 혼합 위탁으로 하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자, 처음 하시더라도요. 자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직접 하니까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가능하고요. 서비스 애호 정신이 높고 종합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시 통제력이 강했죠. 위탁 관리는 반대죠. 자, 얘가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유리하다면 얘는 곤란하고요. 애호 정신이 높으면 얘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니까 자기 거 같이 맞죠. 애호도 낮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습니까? 좀 소유자의 지시가 통제력이 강하고 종합적 관리면 얘는 좀 미비하죠. 근데 반대입니다. 위탁은 전문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럼 자가 관리는 타성에 적기가 쉽거든요. 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하고 소유자의 본업에 전념할 수 없죠. 근데 위탁가는 어떻게 돼요? 자,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전문가를 맡길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97로 가죠. 자가 관리는 자영 직접. 그래서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규모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것들 가장 전통적이다. 자, 넘기시면은 어차피 이제 오른쪽 박스가 있지만 그냥 아예 그냥 그 내용으로 갈게요. 오른쪽 박스를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연결시켜 보고요. 자, 장점 기밀 유지 유리합니다. 소유자 의사 능력과 지휘 통제력이 발휘돼요. 업무 처리 신속하고요. 종합적 운영 관리하는데 관리의 전문성은 결여돼요. 가기가 빌려올 쪽이다. 타성화에 적기가 쉽죠. 잘 나옵니다. 위탁은 외주 간접이야. 그래서 현대적인 개념이라서 대형 건물이나 공동주택 소유와 경이 분리됐을 때 위탁 관리를 맡기겠죠. 전문적인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장점은 관리의 전문성에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중요하죠. 소유자는 위탁 관리 후 자기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타성을 방지합니다. 근데 단점은 관리업체 영리만 추가하면 부실 관리를 초래할 수 있고요. 자, 신뢰도가 좀 낮죠. 기밀 유지 보안이 또 불안전하다. 혼합은요. 소유자가 일부하고 직접 관리 필요한 부분만 전문가한테 위탁하죠.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말은 예외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은 위탁, 경제와 법률은 소유자 관리한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가에서 위탁가는 과도기다. 자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하는 거죠. 관리 업무에 대한 강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단점은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가장 유력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자,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는 게 있죠. 자,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이 부동산 관리의 분리였다면 이제부터 관리 활동이죠. 자, 이쪽 파트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출제도가 아닌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기출 문제 바로 이제 아마 연결을 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두 번 하니까 또 이중이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론을 좀 더 강하게 가고 싶어서. 자, 지금 관리에 대한 분류인데 이제 제목을 바꿔볼게요. 자, 이제 부동산 관리의 활동이라는 거죠. 우리 활동. 자, 활동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활동의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임대차 활동이에요. 임대차 활동. 자, 그래서 임대차 활동을 이제 첫 번째 보자는 거죠. 임대차 활동.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부동산이 있어요. 주거용, 상업용을 이제 매장용이라고 하는데 쇼핑센터나 백화점을 얘기하고요. 사무실과 공업용이라는 게 있죠. 자, 세 가지 용도가 있다. 주거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및 우리가 공업용, 사무실과 공업용, 사무실하고 공업용 이제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나올 수 있지만 또 매장용 부동산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자, 매장용은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주거용은 사람과 사람들이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을 유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용은 다른 입주자와 어울릴 수 있는 유대성이 중요한 거고요. 자, 임차자의 선정입니다. 임차인의 선정이죠. 유대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유대성. 자, 사무실 공업용은요. 자, 목조 건물에 화학 공장 들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건물과 용도가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적합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적합성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가 수익성이죠. 가능 매출액입니다. 가능 매출액. 그래서 이거 암기기법이 있긴 한데요. 자, 지금 이제 이런 거에 좀 너무 야매를 가져가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약간 편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이론만 가세요. 자, 임대차 계약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어디까지 하냐라는 얘기죠. 임대차 계약. 그래서 우리가 총임대차라고 하고요. 총을 투자로 해서 조라고 했죠. 총수도. 자, 임대차라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경비까지를 다 포함해서 줘버려요. 임차인이. 그래서 만약에 순수한 임대료, 이 순임대료죠. 순임대료. 그래서 순임대료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70만 원이면 이것도 지불하고요. 경비도 아예 다 내버려요. 그래서 총이라고 합니다. 그럼 100만 원을 다 임대인에게 주면은 임대인이 이걸 가지고 다 내는 거죠. 주거용이 보통이죠. 순임대차는 순임대차는 순수한 임대료만 내요. 경비는 협상을 합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점점 그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3차가 좀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래서 총임대차는 총임대를 지불하고 수령한 임대인이 부동산 운영에 수반되는 걸 다 지불하고요. 주거용이 대표적이고, 순임대차는 임차는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하고 경비는 협의를 해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가 보통 일반적이다. 이렇게 가지고요. 비율임대차가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나왔어요. 자, 비율임대차는 매출액의 비율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자, 이 지문이에요. 항상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로 지불한다.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이에요. 그래서 지불하는 형태다. 상업용 매장용에 사용한다는 거는, 자, 요 계산 문제는 기출에 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출이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최근 걸 우리가 볼 거거든요. 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리시고 그때 가서 풀어드리고 하고요. 근데 부동산의 유지 활동도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별표 하나. 근데 이제 요것도 별표를 하나 치고 요것도 별표 치는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 이 계산 문제가 작년에 나오고 재작년에 나왔던 건 출제원이 계산을 뺏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부동산 유지 활동입니다. 부동산 유지 활동. 그럼 부동산을 유지를 해야 되죠. 유지라는 건 어떤 외형적인 변화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일상적, 예방적, 대응적입니다. 자, 일상적이라는 것은, 자, 단어를 찾는데요.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되냐면, 뭐 잔디를 깎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늘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늘, 그죠? 통상적, 늘, 정기적이죠. 정기적. 근데 예방적이 중요하죠. 가장 미리 예방하는 게 임차인의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적은 사전에 방지를 하는 거죠. 사전적. 근데 대응적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이 터지고 나서는 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응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대응적, 사후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간다는 게 중요하죠. 수정적이 아니다. 예방적이다. 들어볼까요? 자, 유지활동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방적이다. 미리 예방하는 게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 다음, 일상적은 통상적, 늘 정기적, 예방적은 사전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대응적은 문제가 발생할 때 처리함으로 예방적 유지활동보다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고비용이 들어가죠. 자, 대응적은 사후적이에요. 수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내용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손해보험은 그냥 우리가 화재나 홍수 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손해보험이고요. 책임보험은 우리가 이 임차인이나 고객이 또 건물을 방문했는데 또 뭐에 또 어떻게 이 건물에 어떤 거에 따라서 상해를 받을 수 있죠. 여기 이제 책임보험이다. 이렇게 보시고 임대료 수납 및 보고서 작성은 이건 출제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제가 건물 내용 수와 생애 주기를 다음 시간에 들어가고요. 자, 이번 시간 했던 것도 별표 친 거 위주로 우리가 임자 유치와 관리 파트를 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연결시켜서 제가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로 가겠습니다. 특히 이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는 우리 감정 평가가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미리 간다면 건물도 항상 강가가 되잖아요. 건물이 존재하는 가능한 버틸 수 있는 연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내용 연수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이게 이제 나중에 감가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감정평가와 연결된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며 건물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도 별표는 그냥 하나짜리입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거랑 건물의 생애 주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관리를 마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건물의 내용 요소와 생애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